창문 밖으로 노을이 길게 스며듭니다. 낡은 시골 사진관 안에는 먼지가 햇살에 떠다니고 오래된 시계가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박준호 씨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굽은 어깨 위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았죠.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필름 상자를 꺼내 하나씩 닦습니다. 손끝에는 오래된 화학약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는 필름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겠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흩어지는 듯 작습니다. 사진관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부부, 웃는 아이들, 졸업식의 순간들. 하지만 그중 한 장이 유독 빛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준호와 아내 정희의 결혼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정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준호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 앞에 서서 손을 뻗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공기 속에 흩어집니다. 준호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 한 통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글씨는 정희의 필체였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준호는 숨을 멈춘 듯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죠.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는 순간 오랜 기억이 밀려옵니다. 사진을 처음 배웠던 시절, 정희가 자신에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병실에서의 그녀의 손끝까지.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텐데. 바깥에서는 바람이 스쳐갑니다. 간판이 먼지가 흔들리고 창문 틈새로 노을빛이 번집니다. 준호는 필름을 꺼내 카메라에 조심스럽게 장전합니다. 카메라의 금속성 소리가 오래된 기억처럼 울립니다. 렌즈 너머로 정희의 웃음이 어렴풋이 겹쳐 보입니다. 그는 잠시 카메라를 들여다보다가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작은 소리 하나가 사진관 안을 가릅니다. 빛이 깜빡이고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멈춥니다. 책상 위 앨범이 바람에 넘겨지고 오래된 필름 상자가 흔들립니다. 준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방 안의 시계가 한 번 더 딸깍 소리를 냅니다.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정희야, 거기서도 사진처럼 웃고 있지. 노을은 완전히 사라지고 창문 틈새로 달빛이 흘러듭니다. 그리고 사진관 안에는 오래된 필름 위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듭니다. 마치 그 빛이 다음 순간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진관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창밖에는 빗소리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카메라의 금속 부분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필름을 꺼내 카메라에 넣었습니다. 카메라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렌즈를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리고 그 순간 바깥의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사진관 안의 불빛이 일순간 흔들리더니 필름 위로 이상한 빛의 결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피곤함에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습니다. 책상 위 앨범이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넘겨집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마지막 장이 열리자 젊은 부부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와 정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여름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커지고 사진이 흔들리더니 빛이 번쩍하고 터졌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품 냄새와 새 필름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눈을 뜬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은 새로 칠해져 있고 창문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달력에는 1985년 7월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방 안은 과거의 사진관이었습니다. 낡은 시계 대신 새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찍은 필름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희 포토 스튜디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며 따스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연한 분홍빛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었죠.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멎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바로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움직임, 커피 냄새, 창문 밖의 햇살까지 모두 실제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굽은 허리가 펴져 있고 거칠던 손은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그리고 30대 중반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그가 느낀 건 혼란보다 더 큰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묻혀있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이 현실로 되살아난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정희의 모습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들며 사진관 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카메라 렌즈 위에는 먼지가 아닌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이 젊은 시절 운영하던 사진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커피 포트를 들고 나와 천천히 물을 붓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에 퍼지자 준호의 기억 속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녀는 바쁜 손놀림으로 카운터를 닦고 흩어진 필름을 정리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자신은 일만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굴던 남자였지만 지금의 그는 그 시절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젊은 열정과 온화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가끔씩 창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옵니다. 젊은 부부가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잡습니다. 손끝에 긴장이 맺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렌즈를 조정하고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그 순간 빛이 피어오르며
행복한 웃음이 필름 위에 남습니다. 정희는 뒤에서 손님에게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립니다. 과거의 자신이 왜 이런 소중한 순간을 무심히 흘려보냈는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손님이 떠나자 사진관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벽시계가 일정한 박자로 시간을 새깁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정리하던 준호에게 수건을 건네고 살짝 미소 짓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정희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쥡니다. 정희가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모습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카메라를 꽉 쥡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금속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가슴속 시계는 이미 빠르게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진관 안으로 스며듭니다. 붉은 빛이 벽을 타고 흐르며 마치 시간 그 자체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박준호는 창문 앞에 앉아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밥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날이 오면 정희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조급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준호는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의 마음은 그렇게 속삭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낡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셔터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정희가 처음으로 직접 찍은 필름으로 둘이 함께 웃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천천히 정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노을빛이 비치며 금빛이 흘렀습니다. 순간 준호는 그 빛을 영원히 붙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관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이 흔들렸고 창문이 스스로 덜컹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세상이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움직이던 손도 커튼이 흔들리던 바람도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멈춘 듯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사진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름이 변색되며 잿빛으로 번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한쪽 모서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시간이 충돌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뒤섞이며 눈앞의 장면이 흔들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선명했다가 희미해지고 다시 또렷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카메라를 붙잡았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 젊은 정희가 웃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렌즈 속 웃음 뒤로 병원 침대 위에 정희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잔혹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왔고 귀를 막아도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초침이 두 번 움직일 때마다 정희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빗속에서 번지는 듯했고 몸이 희미하게 흐려졌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시간의 틈 속이었습니다. 그가 붙잡지 못하면 이 기억조차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준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사진을 붙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을 바꾸자. 그날을 막자. 그러나 벽시계의 초침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음 날로 향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따스한 빛이 마을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빛이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정희가 사고를 당했던 여름의 마지막 날이었죠. 정희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연보라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올게요. 점심때쯤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는 다급히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날씨도 좋은데 괜찮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햇빛이 사진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은 빠르게 움직였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절박하게 외투를 걸치고 정희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여름의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날의 기억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번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들려온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마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시간의 끊김. 준호는 숨이 막히는 듯 달려가 정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정희의 어깨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멈추고 바람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지한 듯 세상 전체가 한 장의 사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눈앞에는 정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놀란 듯 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빛이 다시 번쩍이며 주변이 흑백으로 변해갔습니다. 준호는 두 눈을 감으며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남은 마지막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녀를 감싸듯 안았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필름 한 통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필름은 빛을 머금은 채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다 결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정희. 그 말은 공기 속에서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든 빛이 한 점으로 모이며 시간은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듭니다. 박준호는 숨이 막히는 듯 크게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침묵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익히 알던 사진관의 풍경이 다시 펼쳐져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필름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 밖에는 느리게 내리는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걸 손에 남은 온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자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정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의 구도, 배경, 심지어 정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방향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이제야 들었어요. 준호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래전 병실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생엔 꼭 다시 만나요.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사진관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다시 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낡은 벽의 그림자를 지워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정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 살짝 고개를 갸웃하던 표정. 준호는 카메라를 손에 들었습니다. 렌즈를 창밖으로 향하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먼지가 섞인 빗줄기가 어렴풋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그와 함께 사진관 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꺼내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닌 아주 잔잔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정희야, 고마워요. 그의 눈가에 햇살이 내려앉고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마음속의 후회는 어느새 잔잔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사진관 앞을 지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된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침잠한 그림자 같았지만 이제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천천히 필름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상자마다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결혼식 첫 손님. 그중 한 상자를 꺼내 들자 먼지가 흩날리며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 커피를 내리던 손,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있던 뒷모습. 준호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을 현상기에 넣었습니다. 약품 냄새가 천천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은은한 화학향 속에서 물결처럼 색이 번지고 점점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로 바라보던 그때의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정의였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섞이듯 기억과 현실이 조용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사진을 꺼내 물기를 닦았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그의 손길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완성된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준호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야 내가 웃는 이유를 알겠네 말 대신 마음이 흘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사진 위로 내려앉아 정희의 미소를 더욱 환하게 비쳤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마을의 골목과 느릿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이제 그에게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남은 생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는 필름을 감아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찍고 다음엔 내가 찍어줘요. 사진관은 조용했고 바람만이 문턱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빛이 드는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한 이의 평온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카메라 셔터 한 번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천천히 공간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의 공기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골목길을 비쳤습니다. 그 길 끝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정의 사진관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김수진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박준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약품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따뜻했고 그 미소는 오래된 빛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준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인사가 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함께 계신 거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정희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이제는 사진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함께 있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수지는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 젊은 부부,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사진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사진이 유독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와 준호의 사진이었죠. 그녀는 벽 쪽으로 다가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가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빛이 액자 속으로 스며들고 마치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창문을 통해 금빛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셔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햇살이 골목길 끝까지 번지고 공기 중에 빛의 잔향이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사진을 찍고 떠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시간 사진관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다고요. 그 빛 속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요.